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답답하시죠? 예, 계속 빠지니까 이거 왜 빠지는지 그 이유하고 그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언제까지 빠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거, 다 같이 두드려 맞은 거는 괜찮다라는 거 여러분께 그거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단 미장 간밤에 왕창 무너졌죠. 지금 뭐 중국부터 해가지고 아시아 증시도 다 안 좋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게 이제 뭐 다우존스인데 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거 아닙니다. 지금 다 안 좋습니다. 그 이야기 왜 안 좋은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풀어 드릴게요. 이 시점에서 그거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버티던 증시가 그나마 버텼는데, 자, 기준금리를 한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 거예요. 물론 세 번 더 올린다는 게 아니라 이런 우려가 지금 터져 나오면서 이번 주에 지금 계속 개장과 함께 계속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6월까지, 지금 이제 3월 달에도 지금 그게 있는데 6월까지 기준금리를 최고 5.5% 범위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근데 여러분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고 5.5%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안 남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일단 포인트고요. 자,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뭐 채권 시장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머리 찐하실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건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상식적으로는 알자. 왜냐면은 지금 증시 주식시장에 앞서서 위기감이 지금 국채시장에서 먼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시장에서 2년물 수익률은 지금 전 거래일보다 뭐 거의 한 10% 오른 지금 4.731을 기록하고 있는데, 10년물 같은 경우에 13bp를 해서 급등했어요. 지금 거의 4% 가까이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10년물을 많이 중요하게 보는데, 이제 결론부터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쉽게 채권은 그냥 다 필요 없고요. 채권 금리가 급등한다, 채권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습니까? 채권이 금리를 많이 주는데 주식시장 돈이 채권으로 가는 거죠.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이 금리가 올라간다, 주식시장 안 좋구나. 그래서 채권이 먼저 움직이죠. 지금 10년물, 장기물인 10년물 같은 경우에 이번 달 들어서 3주 만에 3.4%에서 다시 거의 4% 수준. 지금 보시면 물론 이것도 좀 변동은 있습니다만은 3.954%죠. 거의 4% 수준으로 올랐어요. 원래 3.4%였는데 이렇게 지금 국채 지금 또 이쪽도 채권 시장으로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으로도 옮겨간다.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단기적입니다. 항상 이게 영원히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게 이제 환율도 이렇게 돼요. 환율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서 지금 1,300원. 그러니까 채권이 오르니까 환율도 따라 올라간다.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그리면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미국 증시의 조정은 어쨌든 국내 증시에도 악재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 한미 간 제가 금리 확대하고 뭐 수출 감소. 근데 수출은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수출한테는 유리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23일 날 내일입니다. 이 금통위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해요. 근데 시장의 전망은 제 개인적인 전망도 그렇지만 3.5%로 아마 동결할 겁니다. 3.5%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리스크. 여러분 지금 부동산 말도 아니잖아요.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부동산 시장은 더 안 좋죠. 지금도 안 좋은데 거기다가 사람들 다 이제 빚내서 부채가 많은데 이게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3.5%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한은은 하강하는 국내 경기에 보다 집중해야 될 형편이죠. 그래서 미국 금리를 지금 고려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께서 금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경기 부진 우려 확대를 근거로 저는 기준금리 3.5% 동결, 그것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최종 금리를 5.5%까지 올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3.5%에서 인상 종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근데 이렇게 되면 한미 간 금리 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져요. 통상 여러분 요거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통상 한국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금리 차 역전이 큰 폭으로 오래 지속되는 상황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미국보다 항상 금리가 높았어요. 거의 미국이 우리보다 높을 때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죠. 달러 패권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해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이 달러가 다시 이제 강세로 돌아서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은 지금 1,300원대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300원대 초반이 거의 끝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뭐 1,350원, 1,400원까지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는 시한가는 그래요. 자, 환율의 고점은 주가의 뭐다? 예, 저점이다. 여러분께서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에 올 들어 이제 매수세로 전환했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이제 조금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찍고 다시 이제 하락을 시작을 하면 그때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 기업 비중이 좀 높은 이 특성상 어떻게 보면 환율이 오르는 거는 수출액과 기업의 실적에는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이다. 물론 뭐 단기적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IMF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외환 위기 사태를 좀 빨리 이렇게 좀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수출 기업에 너무 좋으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닥치면 우리나라는 조금 환율이 급등을 해버리지만 일본은 위기가 닥치면 오히려 엔화가 강세를 띄어버리거든요. 우리는 약세를 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위기가 닥치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힘들어진다. 뭐 그렇게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업 이익은 뭐 지금 하향하는 중이고 2분기까지는 지금 하락보다는 상승 압력이 높아서 지금 금리를 말씀드립니다. 금리도 하락보다는 지금 계속 5.5%까지 상승 압력이 높아서 이 밸류에이션 수준을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긴 한데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코스피 12개월 예상 PER 주가순이익 비율은 지금 12.6배로 정상적인 수준을 넘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이 엄청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익 방향성이 앞으로 상승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그 고평가 문제도 해소된다. 그래서 조금 지금은 여러 가지로 금리라든지 환율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코스피 PER부터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거는 그 과정 중에 해소되는 과정 중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소 어려운 어떤 영상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꼭 필요한 영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